안녕하십니까. 설태풍입니다. 오늘은 단지 속에 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려준 이야기 중 일부는 사실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시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초라한 스레트 지붕마루 끝자락에 앉아 늘어온 가족들한테 잔소리를 하셨던 아버지가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무섭고도 짜증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 45년 전 아버지께서는 면사무소 직원을 하시면서 결혼을 하셨고, 결혼 후 어머니께서는 오빠 10살, 나 7살, 동생 5살 된 어린 자식들은 남겨놓고 목 100일온 꽃이 만발하던 어느 화창한 8월에 꽃가마 타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아버지께서 매일 술을 마시며 직장도 그만두시고 어린 자식을 돌봐야 했지요. 이 불쌍한 내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애통해 하시더니 점점 안정을 찾아갈 무렵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던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왼쪽 가슴에는 손수건과 이름표를 달고 좋아서 껑충껑충 뛰며 산비탈을 내려갈 때 얘야 넘어질라 조심해라 하시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30년이 흐른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행복했지만 아버지는 아이들 키우며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이 들었나 봅니다. 아마 이맘때쯤 들녘에 황금벼가 익어가는 10월쯤에 새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신 후 두 동생이 더 생겼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셨습니다. 집안은 편할 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자주 술을 드셨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안 되신다며 토하기도 하셨고 며칠씩 굶기도 하시더니 결국 간암에 걸리셔서 임신 7개월 된 사람처럼 항상 배에 복수가 차서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사철이 되었어도 밖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집에서 소주 끓여서 퍼주고 닭 모이 주고 돼지 밥 주고 이런 사소한 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바깥일을 못하시니까 어머니께서 품앗이도 하시고 논밭으로 일하러 가시면 저는 동생을 업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러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도 자주 못 가고 동생들과 집안일을 도와야 했었답니다. 한 달도 학교를 못 가고 2달도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밤마다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옆에다 갖다 놓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하다 좀 잘한다 싶으면 상으로 생고구마도 깎아 먹게 하셨고 무도 깎아서 상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졸기라도 하면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셨고 종아리를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17살 때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5일장인 삼척시장에 가시고 안 계실 때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상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나중에 내가 커서 시집갈 때 서울에 계신 너희 고모한테 부탁해서 혼수에 보태 쓰시라며 빳빳한 10,000원 지폐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집갈 때까지 당신이 못 사실 것 같아서 어린 딸 자식이 못내 마음이 놓이질 않으셨나 봅니다. 지금 돈으로 약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머니 몰래 보관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들었고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뒤곁에 있는 오동나무 근처에 단지를 파묻고 돈이 생기면 조금씩 단지 안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만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이젠 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늦가을 어느 날에 무를 밭에 파묻는다고 오동나무 근처를 괭이와 삽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고 아버지께서도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괜찮구만. 다음에 하지 그래? 마음먹은 김에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어머니께서는 괭이로 단지를 묻어둔 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상한 애 밑에 단지가 있네. 마침내 단지 뚜껑을 열으니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여보 이게 무슨 돈이죠? 하시며 따지고 들었고 한바탕 집안이 소란스러웠고 오랫동안 그 후유증으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 돈은 엄마가 가져가 흥청망청 썼습니다. 어느 날이었던가 아버지가 살구꽃이 활짝 핀 따뜻한 봄볕마루에 앉아 하모니카를 부르시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불편하신 몸으로 씩씩거리면서도 부르시던 하모니카 소리가 애절하게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제가 20살 됐을 때는 전혀 바깥 출입을 못하시고 대소변까지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제가 교대로 밤잠을 설쳐가며 병수발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심하게 꾸중하셨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온 산 천지를 하얗게 뒤덮인 눈보라를 헤치며 고향 산천을 등지고 삼청역에서 아침 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뒤 저는 소식을 끊고 3개월이 지나서야 제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우리 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시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철없고 못난 이 불효한 딸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하며 한없이 소리치며 울었지만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나온 지 1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지만 고향집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불효한 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끝으로 김종서의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내 오랜 친구 언제나 내게 끝없이 주기만 했었죠.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언제나 곁에 있어서 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다는 내 소중한 가장 오랜 친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너는 내 꿈이다 미래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슬퍼 마라. 인생은 아름답다. 누려라 너는 나의 행복이다. 나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다는 내 소중한 가장 오랜 친구. 사랑하는 내 아버지 너는 내 꿈이다 미래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슬퍼 마라. 인생은 아름답다. 누려라 너는 나의 행복이다. 내 방황 붙어준 아버지. 내 영혼 어루만지는 영원 나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는 당신은 나 지쳐 쓰러질 때 두 손을 잡아준 내 오랜 친구. 너는 내 꿈이다 미래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슬퍼 마라. 인생은 아름답다. 누려라 너는 나의 행복이다. 이상 설태풍이었습니다.